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미국이 이미 카리브해에 쿠바 정권을 상대로 행동할 군사력을 배치해 두었다는 국방부의 경고 이후 포위를 강화했습니다.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이 경고는 아바나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더 이상 쿠바를 낡고 고립된 독재국으로 보지 않고 적대적인 기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몇 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곳은 탄압과 투명성 부족 그리고 워싱턴의 라이벌들과의 위험한 동맹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포위망에는 선박, 항공기, 해병대, 경제적 압박, 라울 카스트로에 대한 형사고발,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의 쿠바 공산주의에 대한 강경한 연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바나에서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왜 쿠바 정권이 지금 표적이 되었을까요? 이 포위망은 어떻게 끝날까요? 지금 바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주요 움직임은 카리브해, 미국 해안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미 해군은 해상과 공중에서 쿠바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아바나를 겁주기 위해 침공을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군함, 순찰기, 상륙부대 그리고 인근 기지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권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쿠바는 자신들이 플로리다와 너무 가까워서 워싱턴을 먼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압박의 핵심은 트럼프가 쿠바 정부를 상대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백악관은 아바나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적대적인 정권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반구 내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치는 제재를 확대하고 섬의 가장 약한 지점인 연료를 겨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쿠바는 에너지, 교통, 병원, 냉장식품, 관광, 기본 서비스 유지를 위해 외부 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이 통로를 조이면 그 영향은 정전, 줄서기, 멈춰선 교통, 그리고 혁명적 약속에 지친 국민들의 짜증으로 나타납니다. 정권은 미국을 탓하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독재가 자율성도, 번영도, 쉽게 빠져나올 길도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이 공세에 참여했으며 이 공세를 초반부터 주도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쿠바가 단순히 위기에 처한 섬이 아님을 압니다. 쿠바는 항상 이 지역에서 좌파 정권들의 이념적 중심지로 기능해왔으며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그리고 반워싱턴 동맹국들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미겔 디아스 카넬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압박은 수십 년 동안 저항을 팔며 국민이 공핍에 빠지는 동안 살아남은 공산주의 체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에 대한 고발은 새로운 공격의 장을 열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전 쿠바 수장을 1996년에 격추된 구조를 위한 형제들 조직의 비행기 사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4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에는 미국 시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라울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고발은 단순한 체포 시도가 아닙니다. 이 고발은 쿠바 지도부를 법적 표적으로 만들고 그들이 세계에 항상 팔아왔던 도덕적 보호막을 정권에서 빼앗아갑니다. 아바나가 라울 카스트로를 인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공식적으로 정부를 이끌지 않더라도 여전히 체제의 9세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쿠바가 내일 라울 카스트로를 인도하지 않아도 2단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정치적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의 역사적인 이름이 이제 워싱턴에서 미국인 사망 사건의 피고인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쿠바 엘리트를 둘러싼 군인들, 외교관들, 외부 동맹국들,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펜타곤이 이 판에서 힘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카리브해에 준비된 수단이 있다는 경고는 트럼프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며 백악관이 하나의 결정에만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그는 봉쇄를 강화하거나 해군 감시를 늘리거나 보급을 어렵게 하거나 무력 시위를 하거나 내부 압박을 지원하거나 군사 옵션을 더 유리한 시기를 위해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함은 아바나가 다음 타격이 어디서 올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미국의 존재는 러시아와 중국에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트럼프는 전략적 경쟁자들이 쿠바를 미국 해안 근처의 영향력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바나는 이 관계를 정상적인 협력으로 포장하려 할 수 있지만 워싱턴은 정보, 기술, 정치적 압력의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카리브해는 침묵하는 동안 적대국의 뒷마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쿠바는 공개적으로 두려움을 표했습니다. 정권 당국자들은 군사적 공격 위협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압박을 주권의 서사로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담론은 국민들이 정전, 낮은 임금, 텅 빈 상점, 그리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겪을 때 힘을 잃습니다. 정권은 국민들이 트럼프를 적으로 보길 원하지만 쿠바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문제의 원인이 체제 내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경제적 압박이 오고 그 다음에는 옛 지도부에 대한 형사 고발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누비오가 주도하는 외교적 압박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존재감이 대화가 단순한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조합은 아바나를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습니다. 돈도 없고 연료도 없고 명예도 없으며 미국의 반응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대규모 침공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카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위협으로 존재하지만 반드시 첫 번째 선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정권이 상황이 매주 더 나빠진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압박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군사 상륙은 위험을 키우고 독재 정권에 선전 기회를 주며 정치적 비용도 초래합니다. 잘 계산된 포위는 내부 균열을 강요할 수 있지만 공산당의 영웅적인 희생자 이미지를 넘겨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쿠바는 약화된 군대, 노후된 장비, 그리고 붕괴 직전의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쟁에서 이 섬은 미국의 힘에 맞설 방법이 없습니다. 워싱턴의 과제는 정권이 빠른 몰락을 도시 내에서 장기적인 저항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군사 행동뿐만 아니라 압박, 시간, 그리고 두려움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이런 범주에 들어가면 카리브해의 모든 선박, 모든 제재, 그리고 모든 소송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두로의 몰락 역시 배경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바나는 미국의 카라카스 작전을 지켜봤고 자신들이 지역 보호의 중요한 부분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에너지, 자금, 그리고 정치적 지원의 원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축이 약해지면서 쿠바 정권은 더욱 노출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이 약점을 이용해 쿠바가 대응할 여력이 가장 적은 시기에 섬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정권이 내부에서 분열되는지 지켜보면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수 있습니다. 아바나는 시간을 벌려고 하지만 이제 시간은 정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전이 한번 있을 때마다 국민은 더 분노합니다. 각각의 제재는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루비오의 발언 하나하나가 압박을 더합니다. 펜타곤의 모든 움직임은 미국이 가까이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트럼프는 쿠바를 독재 정권이 원하지 않는 위치에 놓았습니다. 반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고 물러서면 정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더 빨리 고립될 수 있습니다. 포위망을 좁히는 건 한 군사명령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바나의 숨통을 조이는 여러 조치들의 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펜타곤은 카리브해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사법부는 옛 지도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의 밀손 알비스이며 국제주의자입니다.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글로벌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